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거죠. 오늘 뉴스소다에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하고 기소를 권고한다라는 결정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틀 전에 나왔죠. 네, 이틀 전에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싶었는데 오전에 바로 기소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걸 따라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기소 방침이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어요. 네. 수사심의위원회 그 권고 결정 나오기 전에도.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 결정이 나오니까 곧바로 조남관 대검 차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근데 곧바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조금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도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 네. 좀 하루 정도 뜸을 좀 들였다가 기소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그랬었어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나 심하게 한다더라.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많다. 그리고 검찰들은 검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건들지를 않다더라. 기소 비율이 너무나 현저하게 낮다더라. 이런 얘기들 숱하게 지적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네. 검찰 식구는 다 우리 식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같은 식구가 아니라 남의 식구인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다. 현직 지검장을 지금 이렇게 기소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네. 근데 지검장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리를 갖고 있죠. 있는데 네. 기소가 된 상황이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석윤 지검장은 어떤 입장 냈습니까? 이석윤 지검장은 오늘 하루 연가를 냈어요. 휴가 냈어요? 예, 연가 내고 난 다음에 이제 기소 사실을 듣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기소가 될 거라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장이기 때문에 모를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입장문을 내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는 건 당신 죄 증거 있으니까 재판 받아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은 회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거고요. 해야 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이유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출국 금지된 거 이거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시대 그 장면이 남아 있잖아요.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인천공항에서.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입니다. 하얀색 모자에 짙은색 선글라스, 목도리까지 두른 차림으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고요. 현장에서 방콕행 티켓을 샀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미리 예약하고 사죠.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티켓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불과 1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15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조사를 받으라 이러면서 출석을 통보했는데 불응을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공항에 나타나서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건데요. 김 전 차관은 출국 심사대까지 통과를 했고요. 비행기를 타는 게이트 앞까지 갔다 그래요. 근데 헐레벌떡 쫓아온 법무부 직원이 출국이 금지돼 있으니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뭐 현장에서 검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근데 출국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검찰이 부랴부랴 공항의 법무부 직원을 통해서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아마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돌아가다가 이제 카메라에 잡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항에서 있다가 한 4시간 만에 바깥으로 나오다가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어요. 경비원까지 대동하고 했는데. 근데 그 경비원도 본인과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을 앞세워서.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석윤 지검장과 관련된 거는
그 추후 금지한 게 불법이다. 이 부분인 거 아니에요? 예, 핵심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나가도록 뒀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출국 금지 조치는 일종의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인데 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긴급 출금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의심되는 피의자에게만 걸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때 바로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국 금지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에요. 출국 금지하세요. 네, 그거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출국 금지에 관여한 사람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이규영 검사.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 번호를 적어서 긴급 출금 신청서를 냈고 네. 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제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법무부 직원들한테 177차례에 걸쳐서 출국 정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계속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시켰다. 네.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를 이용해 출금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국 금지를 승인해줬다. 네. 이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지휘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만든 이제 일종의 이제 혐의 내용이고요. 예, 이성윤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은 그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예를 들면 수원지검이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걸 보고를 하니까 네.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중단했다.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했다.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예, 그리고 가짜 내사 번호를 부여한 것을 동부지검장한테 전화를 해서 예. 내사한 걸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대검의 판단인 겁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네. 이게 이제 대검의 검사들의 판단인데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좀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도둑이 자신을 쫓는 경찰관이 신호 위반하면서 따라왔다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유도 하곤 하는데요. 기소가 된 당사자들은 이거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그런 사람 출국하도록 내버려뒀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 불법 출금조차도 불법은 불법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플러스에서 정치적 의도를 얘기하자면 한창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갈등할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을 갖는 쪽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출발이 왜 이렇게 사건이 꼬였냐면은 2013년 3월이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인사가 난 직후에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성접자의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예.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다. 아니냐 이냐 그 기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희화화됐습니까? 네. 근데 경찰은 이미 2013년 7월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2차례 수사를 했지만 동영상 내용은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 김 전 차관은 불쌍의 남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실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재조사 권고를 내렸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문제를 들여보다 보는 와중에 누군가가 딱 알려준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는 불법이니까 무조건 그것만 문제 삼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진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검찰 그 당시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또 이렇게 항변을 해요. 뭐 그쪽의 반론도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당시에 동영상 문제는 당시 성폭행이 문제였기 때문에 동영상 문제는 성접대와 관련한 문제라서 당시에는 이 문제가 주 대상은 아니었다. 수사 대상은. 여성들의 진술에도 좀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봐주기가 아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대가 관계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국민 눈높이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속 주인이 김전 차관이 맞다 이렇게 검찰이 인정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럼 당시에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그거 한 건만 있었겠느냐 이러면서 뇌물 혐의를 좀 더 들여다봤어야 하고 네.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처럼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당시에도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서 검찰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단 한 번도 반성의 뜻을 표한 적이 없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삼으니 이건 균형감이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0871님은 진영 논리 배제하고 당연히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0385님은 절차 따지는 건 좋은데 김학의 동영상 보고도 수사 덮은 검사는 왜 수사나 징계가 없나요? 이게 사안의 본질이고 더 중대한 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뉴스소다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